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역 투표율이 역대 사전투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을 선거구 총선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출마한 4명의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과거 행적을 두고 김회재, 권세도 두 후보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순천시 관내 유관기관들이 코로나19 위기 농산물 구매에 참여했습니다. 법원과 세무서 등 6개 기관에서 학교 급식 공급 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 사주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우리 지역도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투표율도 낮을 거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까지 높은 투표율이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 앞에는 유권자들의 긴 줄이 늘어섰고 유권자들의 발열을 체크하는 선거 도우미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6m 간격 유지해주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투표소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가 이루어졌고 유증상자나 마스크 미착용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가 마련됐습니다. 또 투표장에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이렇게 일회용 비닐장갑을 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투표소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유권자들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점은 한결같았습니다. 싸우지 말고 서로 타협하는 정치, 국민한테 좀 잘 보일 수 있는 정치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선 533만여 명의 유권자가 참여해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12.14%의 사전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28만 9천여 명이 참여해 18.18%의 투표율을 보이면서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올해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사전 투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투표율이 선거 당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비교적 덜 붐비는 사전투표 날로 유권자들이 분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붐빌 것 같고 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택하게 됐어요. 내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4.15 총선 사전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열 체크 등으로 투표 현장이 평소보다 붐비는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논평을 내고 현재 여수시가 순수 자체 재원으로 배정한 재난지원 예산은 상위 30%를 위한 75억 원에 불과하다며 가용재산을 모두 동원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해명 자료를 통해 2019년 말 남은 금액 2,300억 원은 현재 가용재원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이며 현재 336억 원만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고르게 지원되도록 배려한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 지역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지역 농산물 사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를 시작으로 법원, 검찰청, 세무서 등 관내 6개 기관은 학교급식 공급 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 500세트 사주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급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급식 공급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산물 소비 운동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교육청에 마스크를 보내와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기부자가 오늘 전남 지역 아이들의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써달라며 마스크 4,000매를 보내왔습니다. 도교육청은 기부받은 마스크는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 학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을 총선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오늘 저희 여수 MBC에서 열렸습니다. 4명의 후보 모두 지역 발전과 정치 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가운데 과거 행적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회재, 권세도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4명의 후보가 모두 참석한 여수-을 선거구 토론회. 후보들은 여수 발전과 정치 개혁을 위해선 이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며 각자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분열된 여수 정치를 통합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저 기호 2번 임동환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통소화합을 이루겠습니다. 여수를 아름답게 만들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어 여수의 미래를 여수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선거 공보물 등을 두고 난타전을 이어왔던 김회재 권세도 후보는 토론회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 후보는 김 후보가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기업들을 변호했다며 총선 후보로 나설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왜 여수 시민의 건강권과 택지는 그와 같은 변론을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LG화학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문 변호사는 LG화학이 요청을 하면 변론을 해줘야 됩니다. 이에 맞서 김회재 후보는 불출마를 선언한 권세도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기 권력욕만 눈에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찍을 사람이 없다. 컷오프된 부분에 대해서 출마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있는 겁니다. 2년 전 김회재 후보가 여순 사건을 여순 반란 사건으로 표현한 것도 이번 토론회의 주된 논쟁거리였습니다. 지역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출마하신 분이 지역의 아픔을 그렇게 헤집어서 되겠습니까? 손양호 목사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거를 마치 저의 역사 왜곡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자별로 긴급 재난기금 지급과 지자체의 배달 앱 개발 등을 제시한 가운데 야당 후보들의 독특한 공약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여수 실버 복합타운을 건립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공지능 자동화 기계에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두 5차례 진행된 전남 동부 지역 총선 후보 토론회는 여수 MBC 홈페이지와 여수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정인화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치개혁을 지지하고 협조해왔다며 순천 해룡면의 선거구 쪼개기와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선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역할을 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일부 무소속 후보자들이 당선 뒤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불허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정인화 후보의 입당 선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인화 후보가 시 군민들의 뜻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불리한 선거 상황을 인식해 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이어 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후보들의 민주당 입당 의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서동용 후보를 중심으로 건강한 선거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노총 여수 지역 지부가 이번 총선에서 주철현, 김회재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 여수 지부 집행부는 어제 주철현, 김회재 후보와 함께한 자리에서 한국노총 총연맹과 민주당의 노동존중 5대 비전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부터 함께하자는 의미라며 두 후보의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수지부 김성춘 의장은 지지선언에 지부 37개 조직이 함께 참여했다며 두 후보의 승리를 위해 조직적 역량을 최대한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넘게 멈춰있던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폐기물로 만든 SRF라는 연료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단 조사해 보자는 협의에 따른 건데요. 계속 가동할지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생활 폐기물을 태워 만든 고형 폐기물 연료인 SRF를 대형 크레인이 집어올립니다. SRF를 태워 만든 열과 전기는
지역 난방용 등으로 공급됩니다. 지난 2017년 12월 완공된 후 2년 넘게 멈춰있던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쓰레기를 태워 만든 SRF가 인체에 해롭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을 못해왔는데 SRF 연료가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며 주민들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지역 난방공사 등이 환경 영향 조사를 위한 가동에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2019년도 9월 26일 날 14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기본합의서에서 합의를 하고 4월 9일 날 이제 환경 영향 조사를 위한 본가동을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가동은 다음 달 8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발전소 반경 5km 이내 9개 지점에서 대기질이 측정되고 수질과 악취, 소음 등도 함께 조사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은 발전소의 연료를 SRF로 할지 LNG로 할지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주민 수용성 조사를 먼저 실시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단체 행동에 나선 거죠. LNG 선택 방식으로 나오든 SRF 선택 방식으로 나오든 저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수용할 것입니다. SRF 연료 사용에 찬성이 많으면 그대로 운영하게 되고 단가가 높은 LNG로 의견이 모아지면 이로 인한 난방공사의 손실을 어떻게 메워줄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올 9월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싸고 2년 넘게 이어져 온 갈등. 이제 그 갈등의 끝을 향한 본격적인 과정에 들어간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오늘 긴급 재난생활비 263억 원과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95억 원 등 코로나19 예산 491억 원을 의결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조속한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광양시 의회는 예산 심사 결과 유지관리와 건물 매입 등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했다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지역 문화시설인 예울마루가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연을 대신해 지난 공연 영상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예울마루는 지난달 21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울마루 카카오톡 친구 회원들에게 과거 예울마루에서 이루어졌던 공연 영상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배포될 영상은 2019 예울마루 실내악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박수 퍼포먼스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5.18 40주년 기념식을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치르려던 계획을 5월 단체가 백지화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어제 회의를 갖고 올해 기념식을 옛 전남도청에서 열었으면 좋겠다며 국가보훈처에 낸 의견을 철회하고 당초대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5.18 행사가 취소된 상황에서 도심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기념식을 치르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